2026년 2월 1일 현지 시간 0600시 아라비아해 북부 해역에 거대한 함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5번 함으로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이 해상 요새는 미 합중국 해군력의 정점을 상징했다. 비행 갑판 위에는 F-35C 라이트닝 II와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 70여 대가 정렬해 있었고, 갑판 아래 경납고에서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와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출격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항모 강습단 사령관 제임스 T. 맥브라이드 소장은 함교에서 전방 해역을 응시했다. 수평선 너머 북서쪽으로 약 200해리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해 있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수로는 이제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령관은 작전 참모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작전 참모 대령은 즉시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 항모 강습단은 USS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 USS 마이클 머피, USS 스프루언스 등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1척, 보급함 2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페르시아만 내에는 연안 전투함 USS 캔버라, USS 털사, USS 산타 바바라가 작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모 강습단이 아라비아해에 도착한 것은 1월 26일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란 내부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시위는 2026년 1월에 접어들면서 혁명 수비대의 무차별 진압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다. 국제 엠네스티는 최소 3,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며 체포된 시위대는 2만 명을 넘어섰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등 주요 도시에서 연일 충돌이 발생했고, 이란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월 13일 성명을 통해 이란 시위대를 향해 계속 항거하라고 촉구하며 도움이 곧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테헤란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이란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으며, 만약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면 중동 전역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백악관에서는 1월 13일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검토되었다. 국방부는 공습, 사이버 공격, 특수부대 작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1월 29일과 30일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특수부대 침투 작전 계획까지 보고되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강습단의 중동 파견은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영내 안정화와 미국인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명확한 군사적 경고였다. 2월 1일 0830시 바레인 마나마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지하작전실에서 영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E. 커릴라 대장이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 호위작전, 센티넬 실드의 개시를 선언했다. 작전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 국정 및 동맹국 선적 유조선과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이지스 구축함이 직접 호위한다. 항모 강습단은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항공 어모를 제공하며, 페르시아만 내 연안 전투함들은 정보 수집 및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한다.
커릴라 사령관은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의 최근 동향을 우려했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랭게, 부셰르 등 주요 해군 기지에서 고속정과 소형 잠수함의 이동이 포착되었다. 특히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 최소 5척이 기지를 이탈하여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사령관은 모든 함정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이란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공시각 이란 반다르 아바스, IRGC 해군사령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 소장은 대형 전술지도 앞에 서 있었다. 지도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세한 해도와 함께 미 해군 함정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붉은 점들은 IRGC 자산을, 파란 점들은 적 함정을 나타냈다. 탕시리 사령관은 참모들에게 작전명 스마트 커맨드의 최종 검토를 지시했다.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해상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한 비대칭 전술 계획이었다. 핵심은 IRGC 해군의 강점인 소형 고속정 직단 전술, 즉 스웜 어택과 소형 잠수함을 활용한 기습이었다. 작전 참모는 현재 가용 전력을 보고했다. 보그 해머급 및 개량형 고속정 84척이 작전 가능 상태이며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 12척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해안기지에 누르 및 가데르 대한미사일 발사대 24기가 준비되어 있고 샤헤드 136 자폭 드론 200여 대가 발사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탕시리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국이 항공모함과 이지스 함대라는 압도적 화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수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해협의 최협부는 폭이 33km에 불과했고 국제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영해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지리적 이점이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전달했다. 미국 함대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주권과 통제력을 과시하라는 것이었다. 필요하다면 상선 나포도 불사하라고 했다. 단 확전은 피하되 미국이 먼저 발포할 경우에는 전력을 다해 응징하라는 지침이었다. 2월 2일 1430시 호르무즈 해협 서쪽 입구 미국 국적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호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호르무즈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만재 배수량 11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하고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로 향하는 중이었다. USS 맥폴이 유조선 좌현 1000m 거리에서 호위 항해 중이었다.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 구축함인 맥폴은 배수량 9,200톤, SPY-1D 위상 배열 레이더와 96셀의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SM-2, SM-6 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대잠 어뢰를 탑재한 다목적 전투함이었다. 함장 사라 제이 콜린스 중령은 전투 정보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란 영해 경계선 인근에서 소형 선박 다수의 적군이 포착되고 있었다. 레이더 담당 부사관이 보고했다. 방위 320, 거리 2만 야드에서 고속 소형 선박 6척이 접근 중이며 속도는 45노트라고 했다. 콜린스 함장은 즉각 전투 배치를 명령했다. 모든 승조원은 전투 위치로 이동하고 SM-2 미사일 발사 준비와 5인치 함포 조준을 지시했다. 동시에 무선으로 접근 선박에 경고 통신을 발신하라고 명령했다. IRGC 고속정들이었다. 보그 해머급 6척이 쐐기 대형을 이루며 고속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각 고속정에는 12.7mm 중기관총과 107mm 무반동총이 장착되어 있었고 일부는 선수에 어뢰를 탑재하고 있었다.
이스테나 임페러티보 선장은 메폴로부터 침착하게 항로를 유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조선은 속도를 높일 수 없었다. 12노트가 최대 속력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앞으로 최소 6시간이 필요했다. 이란 고속정들이 거리 5,000야드까지 접근했다. 선두 고속정에서 페르시아어로 정선 명령이 발신되었다. 귀함은 이란 영해를 침범했으므로 즉각 정지하여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USS 메폴의 통신 장교가 응답했다. 호남은 국제해양법에 따른 무해통항권을 행사 중이며 귀축의 정선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즉각 접근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양측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을 결정지을 72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2월 2일 1445시 호르무즈 해협 IRGC 고속정 6척과 USS 메폴 사이의 거리가 3,000야드까지 좁혀졌다. 콜린스 함장은 전투 정보실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냉경을 유지했다. 그녀는 23년 해군 경력 중 이란 고속정과의 조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긴장된 상황은 처음이었다. 선두 고속정에서 다시 통신이 들어왔다. 최후 경고라며 즉각 정선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고속정들이 대형을 변경했다. 6척이 부채꼴 형태로 펼쳐지며 유조선을 포위하려는 기동을 시작했다. 콜린스 함장은 결단을 내렸다. 경고 사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5인치 함포가 선두 고속정 전방 500야드 해면을 향해 단발 사격을 실시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고속정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수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선두 고속정이 방향을 틀어 이란 영해 쪽으로 이탈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5척도 뒤따랐다. 직접적인 교전은 회피되었다. 그러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이란 고속정들은 약 1만 야드 거리를 유지한 채 유조선과 병행 항해를 계속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떼처럼 기회를 엿보는 듯했다. 콜린스 함장은 중부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란 고속정 6척의 접근 및 납포 시도가 있었으며 경고 사격 후 이탈했으나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같은 시각 아라비아해 북부 USS 에이브레임 링컨 항모 비행갑판에서는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 2대가 캐터폴트에 장착되어 있었다. 콜사인 팬텀 1과 팬텀 1이 제147 전투 공격 비행대 아르고노츠 소속 기체들이었다. 조종사 매튜 알 헌터 소령은 콕핏에서 계기판을 점검했다. F-35C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AN/APG-81 에이사 레이더와 AN/AAQ-40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다. 내부 무장 창에는 AM-120D 암람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 있었다. 갑판 관제사에 시로가 떨어졌다. 캐터펄트가 작동하며 25톤의 전투기가 0.2초 만에 0에서 시속 260km로 가속되었다. 기체가 갑판 끝을 벗어나 순간적으로 하강했다가 엔진 추력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팬텀 1과 1위는 고도를 높이며 북서쪽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향했다. 임무는 전투 공중 초계였다. USS 메폴과 스테나 임페러티브호에 대한 항공 엄호를 제공하라는 명령이었다. 2월 2일 1호 1호시 팬텀 편대가 순항고도 35,000피트에서 초계 비행 중이었다. 헌터 소령의 헬멧 장착 시연기에 갑자기 경고가 표시되었다. 레이더에 미확인 저속 비행체가 포착되었다. 방위 335, 거리 60마일, 고도 약 3,000피트, 속도 120노트.
그는 즉시 항모의 전투 지휘소에 보고했다. 미확인 비행체를 탐지했으며 형태로 보아 무인기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항공작전 장교가 응답했다. 식별 및 요격을 허가한다고 했다. 조전 규칙에 따라 항모 강습단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격추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팬텀 112 목표를 향해 강화하기 시작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광학 시스템이 목표물의 상세한 형체를 포착했다. 삼각형 날개에 프로펠러 추진, 동체 하부에 탄두로 보이는 구조물이 장착된 무인기였다. 샤헤드 139,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이 운용하는 자폭 드론이었다. 헌터 소령은 목표가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하며 항모 방향으로 비행 중이고 현재 거리 40마일이라고 전했다. 항공작전 장교의 명령이 즉각 하달되었다. 격추하라. 헌터 소령은 AM람 미사일을 선택하고 목표를 조준했다. 화기반제 레이더가 드론을 락온했다. 발사 버튼을 눌렀다. 내부 무장창이 열리며 AM-120D 미사일이 점화되어 사출되었다. 미사일은 마하 4.0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12초 후 샤헤드 139는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파편이 페르시아만 해면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2026년 미국 이란 위기에서 발생한 최초의 실제 교전이었다. 2월 2일 2130시 미 동부시간 1330시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상석에 앉았고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중앙정보국 국장이 배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중부사령부에서 전송된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지 시간 1호 1호시에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접근하던 이란제 샤헤드 139 자폭 드론 1기를 F-35C가 격추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IRGC 고속정 6척이 미국 유조선 납포를 시도했으나 USS 맥폴의 경고 사격으로 저지되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물었다. 미측 피해는 없는가? 국방장관이 답했다. 인명 및 장비 피해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다. 이란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앙정보국 국장이 분석을 제시했다.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내부 시위로 인해 정권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국민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면전은 원치 않을 것이며 제한적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발언했다. 문제는 이런 살라미 전술이 통제 불능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처럼 드론이 격추되고 경고 사격이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실제 충돌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 우선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 강습단을 즉시 중동으로 파견하라고 명령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2척이 이란 앞바다에 있으면 그들도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이 답했다. 포드는 현재 대서양에서 훈련 중이며 중동 도착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현지 사령관에게 교전 규칙 확대를 승인하라고 했다.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호위 대상 선박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는 즉각 대응하라고 명령했다. 2월 3일 0600시 이란 테헤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비서 알리 샴칸이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전일 상황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정단이 미국 유조선 접근을 시도했으나 적 구축함의 위협 사격으로 철수했다고 했다. 또한 정찰 임무 중이던 샤헤드 1391D가 미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보고했다. 하메네이가 물었다. 우리 측 손실은? 총사령관이 답했다. 드론 1기 손실 외에는 없다고 했다. 최고 지도자가 말했다. 미국이 먼저 발포했다고 했다.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발언했다. 현재 스위스를 통한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완전 포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영내 무장단체 지원 중단이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메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굴복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침을 하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전 세계에 이란이 이 해협을 통제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했다. 다만 미국 함정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하되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온다면 즉각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2월 3일 1000시 호르무즈 해협. 스테나 임페러티브호가 마침내 해협을 완전히 통과하여 오만해로 진입했다. USS 메폴은 유조선이 안전해역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호위 임무를 종료하고 함대 합류를 위해 항로를 변경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이날 아침 특보를 발표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이 2월 5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스마트 커맨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훈련 기간 중 해협의 일부 구역이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즉각 반응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8달러에서 105달러로 급등했고 서부 텍사스산 중길류도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산되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함교에서 맥브라이드 사령관이 참모들에게 말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모든 부대에 최고 수준의 전투 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페르시아만의 하늘과 바다 위로 긴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2월 5일 1400시 호르무즈 해협 남단 이란 고속정들이 실사격 훈련을 개시했다. 10여 척의 고속정이 고속기동하며 해상 표적을 향해 12.7mm 중기관총과 로켓을 발사했다. 해협 상공에 포성이 울려 퍼졌고 물기둥이 치솟았다. IRIB 방송은 훈련 장면을 생중계했다. 해설자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의 강력한 전투력을 과시하며 어떤 침략자도 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시각 자스크 기지에서 대한미사일 실사격이 실시되었다. 누르 대한미사일 2발이 해상의 퇴역 함정을 표적으로 발사되었다. 미사일은 해면 스키밍 비행으로 표적에 접근하여 정확히 명중했다. 표적 함정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였다. 미국 항모 강습단과 이지스 함대에 대한 경고였다. 2월 5일 2000시 카타르 도하. 카타르 외무장관 쉐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현재 페르시아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측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걸프 협력 회의 GCC 차원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와 오만도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성명을 자제했으나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 국가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1차적 표적은 이들 국가 내 미군 기지가 될 것이었다. 바레인의 제5함대 사령부,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기지 등이 모두 사정권 내에 있었다. 2월 5일 2300시 국제금융시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2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 이틀 만에 23% 상승한 것이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국가들이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가 숨을 죽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주시하고 있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함교에서 맥브라이드 사령관은 어둠 속 해협 방향을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섬광이 번쩍였다. 이란의 실사격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아직 전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의 문턱에 와 있었다. 한 발의 오발, 한 번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사령관은 참모들에게 말했다. 모든 부대의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방어하되 도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이 공격해 온다면 그 즉시 섬멸하라고 명령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것이었다. 2월 6일 0415시 이란 차바르 공군기지.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소속 기술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활주로 옆 엄체호에서 샤헤드 136 자폭 드론들이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고 있었다. 삼각형 델타익 형태의 이 드론은 길이 3.5m, 날개폭 2.5m로 마다스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최대 사거리 2,500km를 비행할 수 있었다. 탄두 중량은 약 50kg이었다. 이날 새벽 총 42대의 샤헤드 136이 발사 준비를 마쳤다. 목표는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작전 중인 미 항모 강습단이었다. 0430시 첫 번째 드론이 발사대를 이탈했다.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며 드론을 공중으로 밀어 올렸고 부스터 분리 후 마다스 엔진이 가동되었다. 드론은 고도 약 1,000m를 유지하며 남서쪽으로 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15분에 걸쳐 나머지 41대가 순차적으로 발사되었다. 드론들은 편대를 이루지 않고 각기 다른 경로와 고도로 분산 비행했다. 이는 적의 방공망을 포화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다. 0520시 USS 에이브러햄 링컨 전투지휘소.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방공전 담당관 마크리 중령이 갑자기 긴장했다.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방위 065에서 085 사이 거리 180마일에서 다수의 저속 비행체가 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추정 피하 식별 불명, 수량 30기 이상으로 증가 중이라고 했다. 리 중령은 즉각 함장과 사령관을 호출했다. 동시에 함대 전체에 항공위협 경보를 발령했다. 맥브라이드 사령관이 전투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탐지된 비행체 수는 이미 40기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드론들은 부채꼴 형태로 넓게 펼쳐진 채 항모 강습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속도는 약 150노트, 도달 예상 시간은 약 45분이었다. 사령관이 명령했다. 모든 함정의 전투 배치, 대공 방어 태세를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F-35C와 슈퍼호넷을 긴급 발진시키고
이지스함들은 SM-2와 SM-6 발사 준비를 완료하라고 0545시. 명령했다. 그는 편대에 지시했다. AM-120으로 원거리 표적을 먼저 제거하고 근접한 표적은 AM-9X와 기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발사가 시작되었다. F-35C 6대에서 AM-120D 미사일이 연속으로 사출되었다. 미사일들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드론들을 향해 돌진했다. 첫 번째 격추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중에서 3광이 연속으로 터지며 드론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나 드론은 너무 많았고 너무 넓게 분산되어 있었다. 헌터 소렘은 기총 사격으로 전환해야 했다. F-35C의 25mm GAU-22/A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그러나 150노트로 비행하는 소형 드론을 기총으로 격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5분간의 공중전 끝에 전투기 편대는 23대의 드론을 격추했다. 그러나 나머지 19대가 방어선을 돌파하여 함대를 향해 계속 접근했다. 0625시 함대 상공, 이지스 함대의 대공미사일 발사가 개시되었다. USS 스프론스, USS 프랑크 E. 피터슨 주니어, USS 마이클 머피에서 SM-6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었다. 수직 발사 체계에서 분출된 미사일들이 화염 기둥을 남기며 상승했다. SM-6 블록 3A 70km, 최대 속도 마하 3.5의 다목적 미사일이었다. 대공, 대함,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이 미사일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소형 표적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샤헤드 136은 예상보다 까다로운 표적이었다. 소형의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히 작았고 저고도 비행으로 해면 반사파와 혼재되어 추적이 어려웠다. 0632시 세 대의 드론이 최종 방어선을 돌파했다. 이지스함들의 펠렁스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가동되었다. 20mm 발칸포가 분당 4,500발의 사격 속도로 드론을 향해 화염을 토했다. 두 대가 격추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대가 펠렁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함대 보급함 USNS 메데아 창현 향해 돌진했다. 0634시 USNS 메데아, 루이스 앤드 클라크급 건화물 탄약 보급함 메데아는 배수량 약 4만 1,000톤의 비전투함이었다. 펠렁스나 램 같은 근접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 함정은 이지스함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었다. 샤헤드 136이 한미 상부 구조물에 충돌했다. 50kg의 탄두가 폭발하며 화염이 치솟았다. 경납고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승조원 2명이 폭발에 휘말렸다. 함장이 긴급 손상 통제를 명령했다. 소방반이 출동하여 화재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탄두 위력이 크지 않아 함체 구조에는 치명적 손상이 없었으나 경납고내 물자 일부가 소실되었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맥브라이드 사령관이 보고를 받았다. 메데아 피격, 화재 발생, 부상자 2명이라고 했다. 함 자체는 항해 가능 상태라고 덧붙였다.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피해가 경미하다고는 하나 미 해군 함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였다. 그는 중부사령부에 긴급 보고를 발신하라고 명령했다. 0715시 호르무즈 해협 동쪽 해역, 드론 공격과 동시에 또 다른 위협이 전개되고 있었다. 가디르급 잠수함 가엠 7호가 해협 동쪽 출구에서 미 함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장 호세인 나히미 소령은 잠망경을 통해 해면을 관측했다. 원거리에서 미 구축함 한 척이 접근하고 있었다. USS 미처 DDG-57였다.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 강습단 합류를 서두르는 중이었다. 라히미 함장은 결단을 내렸다. 어뢰실의 1번, 2번 발사관 준비를 명령했다. 가디르급에 탑재된 어뢰는 이란제 바드르 중 어뢰로
사거리 약 10km, 속도 40노트의 유선 유도 어뢰였다. 잠수함이 공격 심도로 상승했다. 음탐사가 표적의 방위와 거리, 속도를 계속 보고했다. 방위 이치로 거리 8,000m, 속도 25노트라고 했다. 함장이 발사를 명령했다. 1번, 2번 발사관에서 어뢰가 사출되었다. 압축 공기의 분출음과 함께 두 발의 어뢰가 해수 속으로 뛰어들었다. USS 미처 전투정보실. 음탐사 부사관이 갑자기 외쳤다. 어뢰 경보, 방위 연구호에서 어뢰 추진음 탐지라고 보고했다. 두 발로 추정되며 접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함장 니콜 해리슨 중령이 즉각 반응했다. 전함 어뢰 회피기동, 면타 사출, 기만기 투하를 명령했다. 구축함이 급선회하며 속도를 높였다. 선미에서 면타 어뢰 기만 체계가 전개되었고 기만기가 해중으로 투하되어 소음을 발생시켰다. 어뢰 두 발이 접근했다. 첫 번째 어뢰가 기만기에 유인되어 폭발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뢰가 기만을 뚫고 한미 방향으로 계속 접근했다. 해리슨 함장이 비상회피를 명령했다. 전타 좌연 35도, 기관 최대 전속이라고 외쳤다. 어뢰가 한미 30m 지점을 스쳐 지나갔다. 폭발하지 않았다. 유선이 끊어지며 유도를 상실한 것이었다. USS 미처는 무사했다. 그러나 해리슨 함장은 냉정을 유지하며 대잠전을 명령했다. 적 잠수함 위치를 추정하여 ASROC 대잠 로켓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 0830시 이란 반다르 아바스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에서 혁명수비대 미사일 부대 지휘관이 발사 명령을 하달했다. 파타 110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3기가 목표 좌표를 입력받았다. 목표는 바레인 마나마의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였다. 파타 110은 사거리 약 300km, CEP 약 100m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었다.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재래식 고폭탄두가 장착되어 있었다. 0845시 미사일 3발이 순차적으로 발사되었다. 화염과 연기를 뿜으며 미사일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비행시간은 약 6분이었다. 바레인 마나마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미사일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조기 경보 위성이 이란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즉각 경보를 발령한 것이었다. 쿠퍼 사령관이 즉시 지하 벙커로 이동하며 명령했다. 패트리어트 요격 준비와 모든 인원 대피를 지시했다. 바레인에 전개된 패트리어트 PAC-3 포대가 가동되었다. AN/MPQ-65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포착했다. 3발의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PAC-3 요격미사일이 발사되었다. 6발의 요격미사일이 적 탄도미사일을 향해 돌진했다. 상공에서 연속으로 섬광이 터졌다. 3발의 파타 110 중 2발이 요격되어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러나 한 발이 요격망을 뚫고 강화했다. 미사일은 제5함대 사령부 인근 주차장에 떨어졌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차량 수십 대가 파괴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었으나 미 해군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이 발생한 것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2월 6일 1030시 미 동부시간 0230시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긴급 국가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바레인 미사일 피격 현장과 USNS 메데아의 화재 진압 장면이 표시되어 있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마쳤다. 현재까지 미군 사상자는 경상 7명이며 메데아와 바레인 시설 손상은 경미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 합중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물었다. 보복 옵션은 무엇인가? 합참의장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대장이 답했다. 세 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첫째, 제한적 보복으로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만 타격하는 것이었다. 둘째, 확대 보복으로 IRGC 해군 기지와 미사일 시설 전반을 타격하는 것이었다. 셋째, 전면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공망, 지휘 통제 체계를 포함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번째 옵션으로 가라고 결정했다. 그들이 먼저 공격했으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핵시설은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의장이 확인했다. 작전명 크리틱 선더 발동을 건의한다고 했다. 중부사령부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 두었으며 즉시 실행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승인했다.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2월 6일 1200시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 기지. 거대한 날개를 펼친 검은 비행체가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노스롭 그러먼이 개발한 이 전략 폭격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새 한 마리 수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은밀한 항공기였다. 콜사인 스펙터 1원 제5연구 폭격 비행대 소속 기체였다. 조종사 마이클 오브라이언 중령과 부조종사 제니퍼 왓슨 소령이 탑승해 있었다. 내부 무장창에는 GBU-57 대형 관통폭탄 MOP 2발과 JDAM 정밀유도폭탄 16발이 탑재되어 있었다. 목표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의 바바르 373 장거리 방공미사일 기지였다. 이란 방공망의 핵심 거점이었다. 비폭격기는 고도 45,000피트에서 수랑하며 이란 영국을 향해 부상했다. 어둠 속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유령처럼 이동했다. 2월 6일 1330시 아라비아해 USS 에이브레햄 링컨. 비행갑판에서 대규모 출격이 진행 중이었다. F-35C 라이트닝 II 12대, FA-18EF 슈퍼 호넷 24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6대가 순차적으로 사출되었다. 제1차 공격파는 이란 해안 레이더 기지와 대한미사일 발사대를 목표로 했다. 그라울러가 선행하여 전자전을 수행하고 F-35C가 방공망을 제압한 후 슈퍼 호넷이 정밀 타격을 가하는 복합작전이었다.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들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가 개시되었다. USS 스프루언스, USS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 USS 마이클 머피에서 총 48발의 토마호크 블록 5가 발사되었다. 목표는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차바하르 드론기지, 그리고 해안미사일 진지들이었다. 토마호크는 해면 스키밍 비행으로 이란 해안을 향해 날아갔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2월 6일 1415시 이란 영고. 비스피릿 스펙터 1원이 이스파한 상공에 도달했다. 고도 4만 피트. 이란 방공 레이더는 이 유령을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브라이언 중령이 폭격 항로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 무장창 개방을 명령했다. 동체 하부의 무장창이 열리며 GBU-57 대형 관통 폭탄이 노출되었다. GBU-57 MOP는 중량 약 3만 파운드, 초대형 폭탄으로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할 수 있었다. 지하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된 무기였다. 투하 지점에 도달했다. 첫 번째 MOP가 투하되었다. 거대한 폭탄이 중력에 이끌려 낙하하며 GPS 유도를 통해 목표를 향해 수정 비행했다. 바바르 373 기지의 지하 지휘 벙커에
폭탄이 명중했다. 관통 후 지연 신관이 작동하여 지하 20m 깊이에서 폭발했다. 거대한 충격파가 지하 시설을 붕괴시켰다. 두 번째 MOP가 레이더 시설을 타격했다. 지상의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화염에 휩싸였다. 이란 장거리 방공망의 핵심 거점이 무력화되었다. 1430시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4발이 기지 상공에 도달했다. 저고도로 접근한 미사일들이 일제히 급상승하여 목표를 향해 강하했다. 첫 번째 파도가 해군 부두를 타격했다. 정박 중이던 IRGC 고속정 10여 척이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두 번째 파도가 연료 저장 시설을 명중시켰다. 거대한 화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기지 방공포대가 반격을 시도했으나 이미 늦었다. 미사일들은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고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는 불바다가 되었다. 같은 시각 차바하르 드론 기지에도 토마호크 16발이 명중했다. 활주로와 드론 저장 시설, 조립 공장이 파괴되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 생산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1500시 호르무즈 해협 남단. 이란의 방공망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미 해군 항공대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F-35C 편대가 해안 대한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 AGM-154, JESOW 활공폭탄과 AGM-88, GAAR, GMER 대레이더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누르 및 가데르 대한미사일 발사대가 차례로 파괴되었다. EA-18G 그라울러가 전자전을 수행하며 이란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했다. 이란 방공 지휘체계는 마비되었고 각 부대는 고립된 채 개별 대응을 해야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대규모 해상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IRGC 고속정 30여 척이 흩어져 도주하거나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지스 함대의 화력망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다. FA-18EF 슈퍼호넷 편대가 고속정단을 향해 AGM-84 하푼 대한미사일과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했다. 고속정들이 연속으로 피격되어 화염에 휩싸였다. USS 스프루언스의 5인치 함포가 포문을 열었다. 사거리 24km의 함포가 접근하는 고속정들을 향해 연속 사격을 실시했다. 분당 20발의 사격 속도로 포탄이 쏟아졌다. 2시간에 걸친 해상전 끝에 IRGC 고속정 23척이 격침되거나 대파되었다. 나머지는 해안기지로 도주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우위는 완전히 미 해군에게 넘어갔다. 1630시 호르무즈 해협 동쪽 해역 수심 60m. USS 일리노이 버지니아급 블록3 공격 잠수함이 사냥 중이었다. 함장 데이비드 모건 중령은 소나실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탐사가 보고했다. 접촉 재획득 시에라 3 방위 285 거리 약 5000야드 가디르급으로 확인되며 기관 정지 후 부상 중이라고 했다. 가디르급 가엠 7호였다. USS 미처를 공격했던 바로 그 잠수함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스노클 심도로 부상하고 있었다.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모건 함장이 공격을 명령했다. 1번 발사관 MK-48 어드캡 발사 준비라고 지시했다. MK-48 어드캡은 중량 약 1.6톤, 속도 55노트 이상, 사거리 약 50km의 중어뢰였다. 유선 유도와 액티브 슬래시, 패시브 음향 유도를 복합 사용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어뢰였다.
발사관이 열렸다. 압축 공기가 분출되며 어뢰가 사출되었다. 어뢰는 수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가디르급에서는 어뢰 경보가 울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소형 잠수함은 기동성이 제한되었고 스노클 상태에서 긴급 잠항도 불가능했다. MK-48 어뢰가 가디르급 함수 아래에서 폭발했다. 300kg의 고폭탄도가 장렬하며 잠수함 선체가 두 동강 났다. 잔해가 해저로 가라앉았다. 생존자는 없었다. 모곤 함장이 사령부에 보고했다. 시에라3 격침 확인이라고 전했다. 2월 7일 0200시 테헤란. 48시간에 걸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랭게, 자스크, 차바하르 해군기지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IRGC 고속정 50여 척이 격침되거나 파괴되었고 대한미사일 발사대 대부분이 무력화되었다. 바바르 373 장거리 방공기지 두 곳이 파괴되어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잠수함 전력의 손실이었다. 가디르급 3척이 격침되었고 기뢰 부설에 투입되었던 잠수함들도 대부분 무력화되었다. 최고 지도자 관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하메네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역력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물었다. 추가 보복 능력이 있는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답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군 기지 추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핵시설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나탄즈와 포르도우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메네이가 침묵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다. 이란은 이미 2024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군사력을 소모한 상태였다. 미국과의 전면전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휴전을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스위스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조건 없는 휴전은 아니지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라고 했다. 전쟁은 72시간 만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2월 7일 1400시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외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차관보가, 이란 측에서는 외무 차관이 참석했다. 스위스 외무장관이 중재자로 배석했다. 이란 외무차관이 먼저 발언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충분한 피해를 입었으며 더 이상의 확전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측 차관보가 응답했다. 미 합중국은 이란의 휴전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 둘째, 부설된 기뢰의 위치 정보 제공 및 공동 소해 작전 허용. 셋째, 미국 선박과 동맹국 선박에 대한 어떠한 방해 행위도 금지라고 제시했다. 이란 측이 잠시 침묵했다. 외무차관은 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덧붙였다. 협의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했다.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작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8일 0900시 테헤란 최고 지도자 관저에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하메네이가 미국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발언했다. 조건이 굴욕적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해군 전력의 60%가 손실되었고 방공망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다음 단계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굴복하면 이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즈볼라와 후티, 기타 동맹 세력들에게도 부정적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했다. 하메네이가 손을 들어 발언을 멈추게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위신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했다.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